혹시 어제 밤잠결에 세상을 떠난 72세 남성의 소식을 들으셨나요? 가족들은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탈 없던 평범한 하루였으니까요. 특별한 병력도 없었고 그저 평소와 같은 저녁을 보내던 중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지 못하고 영영 떠나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70세 이후엔 밤마다 하는 어떤 습관들이 조용히 건강을 위협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심지어 돌연사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 문제라는 걸 전혀 모른 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밤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어떤 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고 어떤 건 오랫동안 무심코 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숙면을 취하고 아침마다 더 활력 넘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습관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밤 무심코 하고 계시는 일인데 사실상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 잠들기 전 과식 많은 분들이 70세 이후에도 습관처럼 저녁 늦게까지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특히 밤늦게 무거운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예전과 달리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밤사이 위산 역류를 일으키거나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 결국 심장과 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 고기국수 한 그릇 먹고도 푹 잘 자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율이 낮아지고 소화기관도 점점 느려집니다.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위산 역류가 자주 발생하고 이는 밤사이 속쓰림과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그리고 수면 중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수면 중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깨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속이 더부룩해 잠이 깬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늦은 밤 식습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숙면 모드로 들어가는 대신 소화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위는 산을 분비해 음식을 분해하고 장은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며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얕고 불안한 잠을 자게 되어 결과적으로 혈압과 심장 박동이 안정되지 않아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박철수 어르신 75세 이 밤 10시쯤 TV를 보며 고기구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고 해봅시다. 속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지만 정작 몸은 위산을 위로 역류시키지 않기 위해 애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 불편한 속쓰림, 기침 심하면 목이 막히는 듯한 느낌까지 유발해 잠에서 깨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만성적인 위식도 역류질환 GERD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질환은 기도 근육까지 약화시켜 고령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밤늦게 과식하는 습관은
혈당 조절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미 당뇨가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밤늦게 식사하면 혈당이 급상승해 잠자는 동안 혈당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밤늦게 식사를 자주 하는 고령층은 대사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 심장질환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취침 3-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잠들기 전까지 음식을 어느 정도 소화해 위와 장이 편안해집니다. 그래도 허전하다면 견과류 한 줌이나 바나나 따뜻한 허브차 한 잔 정도로 가볍게 허기를 달래주세요. 오히려 이런 간단한 음식들이 수면을 돕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의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단순히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밤사이 혈압과 심장박동의 안정을 도울 수 있고 위산 역류와 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사소한 변화를 주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숙면과 활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 몸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작은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습관.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특히 70세 이후에는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느라 수면이 방해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저녁 시간대의 수분 섭취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은 넘어짐, 사고, 심혈관 문제,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저장 능력과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콩팥도 밤사이 계속해서 수분을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조금만 수분을 섭취해도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큰 컵으로 물이나 차 주스를 마시면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껴 깨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쯤에서 혹시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면 되지 뭐라고 가볍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새벽녘에 갑자기 소변이 급해 잠에서 깨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급히 일어나려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끼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른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겪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밤사이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화장실 가는 길이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야간뇨입니다. 잠자는 중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면 뇌가 빛을 인식해 아침이구나라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 약화, 혈압 상승,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깨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와 기억력 저하 위험이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분 섭취를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저녁에는 양을 조금씩 줄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오후 늦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갈증이 느껴지면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를 오후 늦게 드신다면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촉진해 요일을 더 자주 느끼게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식단 속 숨은 수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국이나 수분이 많은 과일,
심지어 일부 약물에도 수분이 많아 저녁 늦게 섭취하면 밤사이 체내 수분량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작은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야간료를 줄이고 숙면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수분 섭취의 시간과 양을 조금만 조절해도 수면의 질은 물론이고 넘어짐 사고, 심혈관계 문제, 기억력 저하 등 여러 위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지금 잠자리에 들기 전 수분 섭취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큰 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습관.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기 포근한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잠드는 것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기고 나면 밤의 방을 지나치게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추위를 이기려다 보니 방 안 온도를 높이거나 두꺼운 이불을 덮어두면 더 잘 잘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천조절 능력은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땀을 배출해 열을 식히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천이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천이 올라가면 몸은 스스로를 식히기 위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심장이 밤새도록 과도하게 일하면 심장에 부담이 쌓이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유 없이 몸이 축축해질 정도로 땀을 흘리거나 숨이 차서 깼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몸이 천을 조절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자는 동안 방 온도가 높으면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밤에 가벼운 탈수가 오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이로 인해 혈전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이정호 어르신 74세를 떠올려 보세요. 평소 독서하는 걸 좋아해 밤에도 책을 읽다가 잠드는 분인데요. 잠들기 전 방 안 온도를 24도 정도로 맞추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잠들고 나서는 땀이 나서 자꾸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띵하고 몸이 개운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정호 어르신은 따뜻한 환경이 좋을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방해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거죠. 사실 몸이 편안하게 숙면에 들기 위해서는 천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몸의 중심천이 낮아져야만 숙면 단계로 진입해 면역력도 높이고 기억력도 유지하며 전반적인 건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자는 환경을 조금 더 서늘하게 유지한 분들이 아침에 더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보고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실내 온도는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밤에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추면 수면질이 가장 좋다고 권장합니다. 너무 춥다고 느껴진다면 두꺼운 합성섬유, 이불보다는 통기성이 좋은 면, 이불을 겹쳐 덮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 땀이 차지 않도록 가벼운 면 소재의 잠옷을 입으면 천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하거나 작은 선풍기를 틀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 안 공기가 맑아져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자는 방의 온도를 조금만 조절해도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으며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숙면을 위한 사소한 실천 하나가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매일 밤 습관처럼 하시지만 잘못된 자세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습관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 잘못된 자세로 자기 많은 분들이 잠잘 때의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편안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70세가 넘으면 수면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호흡이 방해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밤 자신도 모르게 몸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잠들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긴장도나 폐의 기능,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게 변합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로 몇 시간이고 누워있게 되면 기도가 눌리거나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중요한 혈관에 압박이 가해져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물론 더 심각한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눕는 자세는 많은 분들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가장 위험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안쪽 연조직이 기도로 떨어지면서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수면 중에 숨이 반복적으로 멈췄다 이어지는 수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지내십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질환, 고혈압,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호 어르신 76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김 어르신은 평생 등을 대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부인이 밤마다 숨을 안 쉬는 듯 하다가 갑자기 큰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머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서야 평소 자세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매일 밤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하느라 몸이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수면 무호흡증이 없다고 해도 잘못된 자세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는 심장에 압박을 주어 혈액이 원활히 돌지 않아 폐나 다리에 물이 차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에는 어떤 자세로 자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에게도 왼쪽 자세는 위산이 식도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만약 밤에 자면서 자세가 자꾸 바뀐다면 바디필로우를 활용해 등을 받쳐주어 등을 대고 눕는 것을 방지해보세요. 또한 베개를 조금 높여 머리를 받쳐주면 기도가 열려서 호흡이 한결 편해집니다. 관절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면 허리의 부담을 덜어주고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수면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혈액순환, 호흡, 심장 기능까지 좋아져 건강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몸에 부담을 주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몸에 맞는 자세로 건강한 수면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4가지 취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밤늦게 과식하는 습관부터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 지나치게 따뜻한 방에서 자기,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자기까지, 이 모든 습관들은 평범해 보여도 우리의 심장 건강, 수면의 질,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조용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위험들이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숙면의 질을 높이고 심장질환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깨어날 수 있다는 점, 희망적이지 않으신가요?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밤 습관 중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얼마나 익숙한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밤마다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시진 않으신가요? 혹은 자다가 이유 없이 뒤척이고 덥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평생 등을 대고 누워 자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 오시진 않으셨나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께 도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습관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거나, 방 온도를 살짝 낮추거나, 잠잘 때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거나. 작은 실천 하나가 시간이 흐를수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점이나 앞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힘이 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